안녕하세요. 대이어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휴맥스 홀딩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휴맥스 홀딩스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세 분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죠. 이후에 이제 음봉 마감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차트, 이 차트의 특성을 좀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의 특성마다, 이 종목마다 차트 흐름의 특성이 존재하거든요. 과거의 백데이터 차트를 좀 보면은 그 앞으로의 뭔가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패턴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천천히 영상 시청을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휴맥스 홀딩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 종가로는 마이너스 7%를 기록을 하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15%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 휴맥스 홀딩스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패턴들이거든요. 지금만 보시더라도 딱 눈치를 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따가 수급이랑 함께 차트 좀 마지막에 해당 내용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이제 보통 요즘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련 이슈들이 이제 빠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해당 이슈가 왜 휴맥스 홀딩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선은 오늘 나온 기사죠. 이제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어제 나왔었던 이슈인데 이게 오늘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부 시장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텔레그램에 좀 공유가 되면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 LG U+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 영업을 진행을 합작법인을 설립을 신청한 건에 의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제 나온 재료 자체도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지난해 6월 달에 23년도 6월 달에 이미 합작 투자 계약 관련해서 체결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오늘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U+가 합작법인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가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나머지 지분을 보유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양사는 각각 250억 원씩 출자를 해서 총 500억 규모의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 내비 앱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과 그리고 운영, 과금, 영업 등의 역할을 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작법인은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을 받은 형태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양사는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먼저 이 전국 공동주택 등 이 완속 충전 시장을 대상으로 충전소를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LG U+는 이 합작법인 계약 체결 당시에 3년 안에 이 전기차 충전 톱3 사업자로 올라서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2023년 6월 달에 나왔던 이슈가 합작법인을 신청했던 게 어제 이제 24년도 4월 달에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관련 이슈로 이제 부각을 받았던 건데 왜 관련 이슈로 이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가 부각을 받았느냐라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휴맥스가 카카오 모빌리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상승했던 분을 좀 살펴보면은 22년도 3월 달에 이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은 휴맥스가 뭐 카카오 모빌리티와 직접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엮여 있냐면은 현재 국내 이제 급속 충전기 시장은 대형 채비가 꽉 잡고 있죠. 1위 기업인데 이 대형 채비에 휴맥스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역시 이 대형 채비에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 관계가 이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사실 어, 오늘 나왔던 어제 이제 정해졌었던 이슈가 명확하게 휴맥스의 직접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만약에 이게 진짜 휴맥스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 상승 이후에 단기적으로 빠른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11시에 갑작스럽게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5% 정도 주가 상승이 좀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이 1분봉 하나에 5%가 나왔는데 지금 변동성 보이시죠? 변동성. 시가가 0% 시작해서 고가가 5.8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가 0.94%예요. 이게 1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에 음봉의 단봉을 형성을 하고 이후에 1분봉에 마이너스 9%까지 빼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된 거를 좀 살펴보면은 거래량도 아마 상당히 적을 겁니다. 일단 상승이 나왔을 때는 78,000주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53,000주입니다.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 그냥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빼버린 거죠. 그 이전부터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다가 이때 이제 텔레그램에서 뉴스가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잠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등락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백데이터를 보면은 음봉으로 된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차트 1분봉을 살펴보면은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날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다음 날은 거의 뭐 주가 상승이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음봉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보통 음봉 패턴이 매직 구간에서 나오는 음봉 패턴 같은 경우는 해당 매직 가격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매직 구간을 좀 뚫어주는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집할 때 그리고 그 매집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이 뭐가 나오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죠.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다시 확산이 되는 시점.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2025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2025년도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다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충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이 충전소 관련 이슈는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바닥이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평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점. 단순히 돌파가 아니라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해당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하락 추세였던 이 바닥 구간, 이 바로 직전 전저점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위로는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바운더리 내에서의 변동성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세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이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단기로 대응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지를 좀 판단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변동성이라던가 뭔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제 영상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메이저 수급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신한투자증권밖에 없거든요. 물량이. 오늘 또 물량을 6만 주를 털었어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현재 14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봉으로 기록을 했는데 메이저 수급으로 갖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7천 주 이상이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이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급들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